현대차 그룹 양재동 본사 로비에 커다란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설치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올해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20. 여기에 전시돼 큰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시물을 8분의 1로 축소해 본사에 전시한 것입니다. 우버와 손을 잡고 만든 대형 드론 UAV가 큰 관심을 모았죠. 하늘을 나는 비행체 UAV와 땅을 누비는 모빌리티 PBV가 허브에서 만나는 미래 교통의 청사진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보여주는 이 전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시되고 앞으로 전 세계를 돌며 고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되는 로드맵 3단계 연구 발표회는 2018년, 2019년도에 이어 세 번째 발표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바뀐 상황에서 열린 자동차 기술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 더 큰 관심을 모은 이번 발표의 화두는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위기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올해에도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3단계 미래자동차 기술개발이 상생 전략,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자동차 기술 및 정책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발전시켜서 국내 자동차 기술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제한된 취재진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는 강건용 한국자동차학회 회장의 인사말, 배충식 위원장의 모두 발표,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수소전기 자동차 기술 분야, 성균관대 황성호 교수의 전기자동차 기술 분야, 서울과기대 박영일 교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분야, 한양대 이기영 교수의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 분야, 서울대 민경덕 교수의 세계정책 동향과 LCA 분석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로 대표되는 친환경 동력원으로의 전환이 대세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동력원으로서 내연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순수 전기 동력,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등 각 동력원별로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급한 전기 동력으로의 전환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도 같은 에너지로 더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면서 연료 전지와 배터리의 효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개념으로 에너지원의 실제 경제성과 환경성을 분석하면 내연기관의 가치는 아직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LCA란 에너지원의 시작부터 배출가스 등으로 마감되는 전 과정에 소모되는 모든 자원을 고려하는 분석인데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 비용, 수소 생산 비용부터 후처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내연기관의 효용성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발전으로 2040년이 되어도 내연기관이 들어간 자동차가 전체의 50%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질의응답은 현장 질문은 받지 않고 미리 제출된 질문에 패널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수소차와 전기차의 효용성, 전기차 관련 연관산업 발굴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좌장을 맡은 배충식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3, 4년에 한 번 오더라도 그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파산하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그 비즈니스 모델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모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차량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 붕괴에 따른 자동차 회사들의 재편,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일스 양태 변화 같은 것들이 아마 제일 커다란 변화일 것 같고요. 동력원의 기본적인 흐름에는 비율상으로 볼 때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고효율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무척 길 것이고 그동안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내연기관도 계속 개선해 효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도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염물질을 전혀 내뿜지 않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스위스의 대형 트럭을 납품하는 계약을 지난 2018년에 단했죠. 그 트럭이 우리나라에서도 달리게 됩니다. 20일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CJ 대한통운 옥천 허브터미널에서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협약식에는 정부 대표로 환경부 홍정기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이 참석했고 물류업계를 대표해 CJ 대한통운 정태영 부사장, 현대글로비스 전금배 전무,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 그리고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한성권 상용차 부문사장이 자리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현대차가 개발한 대형 트럭, 엑시언트 기반의 10톤 화물차 5대가 내년부터 군포에서 옥천 구간 물류허브를 운행하게 됩니다. 이날 협약식에 전시돼 실제 운행 시범도 보였던 수소트럭은 스위스 H2 에너지사에 납품할 모델입니다. 438kW의 최대 출력을 내며 38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충전 용량을 확대해 주행거리를 500km 이상 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조사인 현대차는 이 트럭을 기반으로 2년간 시험 운행을 통해 개발을 마치고 2023년 본격적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수소 트럭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은 정부와 업계 협업으로 이뤄지는데요. 환경부는 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화물차 성능 개선을 위한 개발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먼저 환경부가 시범 운행할 5대 수소트럭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물류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류업체들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을 테스트하고 제조사인 현대차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완성차를 개발하는 겁니다. 지난 4월 24일 정부와 업계는 전기화물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전기화물차는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지역 배송을 맡게 되고 1톤 트럭 기반의 소형 전기화물차가 집 앞까지 물건을 배송해줍니다. 차 크기가 크고 멀리 갈 수 있는 수소 화물차는 큰 짐을 싣고 허브를 운행하는 간선 물류를 맡게 됩니다. 화물을 모아 간선 허브에 집결시켜 다시 지역 허브로 배송하는 장거리 운행을 맡는 것이죠. 지역 허브에서 물품은 소형 전기 화물차에 옮겨져 배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국은 전기와 수소 화물차 보급이 확대되면 화물차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 대 배송 트럭이면은 100가구 이상의 차량 운행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류회사 트럭 한 대가 운행되면 개인 자가용 여러 대가 물건을 사기 위해 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자가용의 운행을 줄이면서 그 큰 짐을 지는 물류 트럭이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면 더 좋겠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교통뉴스 5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주도할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자동차공학회의 연구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자동차 기술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번 발표회는 몇 번째 개최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닷컴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대구시 수성구 장현철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